판민진 베트남 총리와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하노이 주석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은 운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며 예정된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베트남은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들에게서 큰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일본은 베트남을 운명적인 관계라고 부르면서 이 둘의 사이가 굉장히 돈독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베트남이 가장 선망하는 국가이기에 수많은 베트남인들이 이 둘의 화합의 박수를 보내며 언론 또한 대대적으로 일본과의 교류를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방문하여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가진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후 기자간담회에서 양국이 공급망 다변화, 인적 자원 교류,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등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공사 중인 호치민시 지하철 1호선의 조기 완공과 국방협력 확대에 합의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이 발언이 최근 베트남에서 떠나가는 한국 기업들을 저격하는 발언으로서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사 중인 호치민시 지하철 1호선은 우리나라 GS건설이 맡은 사업으로 베트남 현지 주요 하도급 업체인 리타코가 계약과는 다르게 완공일을 지연시켜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한 사업입니다. 또한 공사 중인 호치민시 지하철 2호선 또한 과거 현대건설이 맡았던 사업으로 베트남 정부가 공사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자 현대건설이 공사 중단을 선언하며 국제중재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일본이 베트남에서 한국의 대체국이 되기 위해 베트남과 깊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는데 베트남 또한 한국의 투자가 사라진 지금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사실 베트남과 일본의 투자 관련 교류가 서로의 눈치 보기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라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베트남인들의 저렴한 인건비와 동남아시아 거점 확보를 위해 베트남에게 먼저 투자해달라는 뜻을 비췄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베트남은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시장 진입을 도와줘야 근로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며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서로 간의 불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문제는 베트남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외국 금융 전문가들이 베트남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고하는 마당에 오랫동안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일본과 일이 밀착하는 스탠스를 계속해서 언론에게 보여주었던 가장 큰 이유 또한 마음이 떨어진 한국 기업들에게 일본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를 악물고 다시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메말라가던 한국 기업들의 투자도 이끌어내고 일본에 대한 투자도 새로 이끌어낼 수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최고의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트남 정부는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자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게 다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신 기사에 따르면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총리실로 주베트남 한국 대사와 삼성, LG 등 현재 진출한 주요 한국 기업 법인장 등 26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서서 현지에 진출한 특정 국가 기업인들을 대거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 현재 베트남이 이어 얼마나 궁지에 처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 총리는 인사말에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오랫동안 베트남에 투자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투자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또 베트남에 투자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달라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투자 논의가 제대로 풀리지 않자 다시 한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기 위한 쇼를 하는 것이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말 또한 애초에 처음부터 잘 해결해 주었으면 좋았던 것을 이제 와서 언제든 애로사항이 생기면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베트남의 이중성이 참으로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 총리는 디지털 기술, 전자, 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 등 첨단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과 투자를 바란다고 말했다는데요. 그는 베트남의 최우선 과제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강한 분야인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된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해당 부문 투자 유치를 희망한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갑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기업들에게 계속 적인갑질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베트남 총리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번의 세제 혜택, 인센티브 등을 약속한 그들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그 외 많은 부분에서 더 큰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우리의 기술을 훔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베트남에서 떠나가는 한국 기업들을 본 여러 국가들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어마무시한 혜택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한국 기업들을 데려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조지아주에 한국 기업 120곳이 들어가며 현대차와 SK를 포함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베트남에 대해선 관심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은 아예 한국 기업들만의 파격 혜택을 줄 것이라며 호언장담하기도 하였죠. 베트남은 과거를 잊고 일본이 한국을 대신해서 새로운 뒷돈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하지만 일본과의 대화가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며 완전히 좌절될 위기에 놓여버린 지금 이제는 체면이고 뭐고 간에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으로 다시 한국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했을 때는 영혼까지 털어버릴 기세로 갑질을 해댔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